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동웅의 일목전략.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가 있죠. 일목균형표라고 있는데 이에 기반해서 주가를 예측해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죠. 스튜디오에 이동웅 와운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너 제목이 일목전략입니다. 먼저 시장과 시세를 분석하실 때 이런 일목균형표 또 활용을 하시는 듯한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는지 먼저 설명을 우리 자신만의 노하우라 그럴까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우리 한국경제TV 아침 방송 나옵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그전부터 보시던 분도 계시고 대개 이제 경제TV에서 저에게 주어진 것이 주로 시장을 좀 분석해달라는 특히 이제 일목균형표 이론을 쓰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좀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첫 시간이니까 시장을 보는 하나의 그 틀이랄까, 그다음 시세의 분석 구조. 그래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게는 안 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 시세를 분석하는 것에는 이제 펀더멘탈, 뭐 체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약간 간과하기도 하는데 저는 센티멘탈 이 부분을 그냥 심리라고 할게요. 예,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적 요인으로 인해서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아니면 향후 전망이 좋다 성장성도 여기서 포함을 시켜 보죠. 그럼 그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건 매수를 해도 되겠다. 혹은 이게 팔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매도 매수가 여기서 실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가격 결정이 되죠. 그러면 거기서 매수세가 강하면 올라가고 매도세가 강하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과정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과정은 이 과정입니다. 매수와 시세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래서 현물 실물 투자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뭐 사서 가져갈 것인가, 팔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과정에서 펀더멘탈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원인에 의해서 혹은 그것이 이제 매도 매수로 해서 결과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펀더멘탈의 수급까지도 포함시키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시세 흐름을 관찰하고 예측하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되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펀더멘탈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저 단기 대응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장기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것에는 펀더멘탈적인 분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머리 위에 쌓는 성과 같기 때문에 이 상호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기본적 분석 부분도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 저희 장점인 일목균형표와 여기 약간 센티멘탈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요소들을 다 종합을 해서 지금 이제 증시 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보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요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주간 전망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결과를 좀 도출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첫 시간부터 여러분 참 큰 어려운 틀을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긴 한데 우선 이건 이제 저 나름으로 보는 시각이다라고 이러시고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선 참고만 해보시고요. 제가 월봉부터 해가지고 보면서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1분기 중은 그 주가가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 속에 보내다가 2분기 되어야 시장이 제대로 상승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이제 우리 증권 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역사적 상투죠. 2231년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현재 9파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균형표에서는 나름대로 숫자 개념을 좀 중시하는데요. 그래서 9파동이면 대개 우리나라 1989년 이후부터도 그렇고 대세파동에서는 9파동이면 그냥 끝나요. 상승도 끝나고 그다음에 2008년 10월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도 크게 보면 이렇게 하나 5파동으로 보이지만 세부 파동으로 계산을 하면 9파동 끝에 이제 고점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밀하게 들어가는 파동론자들은 1885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 중간 파동이 돼서 9파동이 안 된다 할지는 몰라도 조금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 말이죠. 약간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이런 파동을 세면 9파동이 되고요. 여기서 일단 조정 끝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2007년 그 11월 최고점하고 2011년 최고점 간에 이게 보면 42개월이 걸렸습니다. 42개월이 걸렸고 거기서 42개월이 지난 9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5월부터 9월달 되면 장 빠진다고 경고를 했었는데 그런 한편 2011년 바닥으로부터 다음 달 2월이 42개월이 옵니다. 그래서 42는 일목에서는 그 고유의 숫자이고요. 이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왜 피보나치 피보 수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목에서는 남들 수열이 있습니다. 이런 수열이 지나가면 뭔가 시세가 변하기 쉽다라고 하는데 이번 달은 대세 바닥으로부터 76개월인데다가
다음 달이 42개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지수가 올라갔다가요. 2월에는 한 번 더 하락을 주는데 자칫 1800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장기 전방에서 하락을 예고하면 그것이 피하지 않고 오는 것이 저도 사실은 지금 불쾌한 장면인데 당장의 하락 흐름을 놓고 보면 지수는 1840선이 있긴 하지만 1870대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달성 그리고 그리스 문제들이 조금 희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수는 추가 반등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2월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방송 계속 나오면 점검을 해드리겠는데 2월에 한번 하락이 온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죠. 어제 지수가 약간 반등이 있었는데요. 이 앞날 보시면 지난 11월 27일부터 일목으로는 26 기본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반등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 약간 반등 줄 겁니다. 그런데 오전 이후에 또 흔들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더 흔들리다가 여기 보시면 1월 15일에 고점에서 또 변화일이 또 들어와요. 제가 앞으로 시황에서 변화일 이야기를 계속 좀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시세가 지금까지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변화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 좀 잘 안 드리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급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조금 제가 예상치를 말씀드려볼까요? 이 첫날부터 이런 거 막 발표하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저 나름으로 계속 해오던 작업이고요. 일단 이거는 가상의 하나의 기상도를 발표를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요 이벤트가 있고요. 또 어제 양봉이 코스피가 나오면서 또 대외 시장이 상승을 해서 미루 짐작한데 오늘 반등을 하겠죠. 그런데 혼조 속에서 만기일 좀 끝날 것 같고요. 내일은 뭐 날씨로 치자면 구름도 끼었다가 갰다 하면서 약간 그래도 올라가는 분위기일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월요일은 그래도 약간 맑았지만 흐리는 정도. 그러다가 비가 오는 정도는 아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조금 흐리는 약간 눌리는 식으로 좀 나오다가 저는 결정적으로 14, 15를 고비를 보는데요. 이날 이제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합헌 여부가 판결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20위에서 부양 정책을 못 쓰죠. 양적 완화를 못 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예상은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일자의 그러니까 리듬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20개 변화마디가 걸리기 때문에 저 생각은 목요일 날은 올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다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아침 좀 일이 있어가지고 초췌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일까지는 만약에 여러분 시장이 좀 약하다 싶으면 매수의 적기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아침 제가 다시 나와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수요일이라든가 해서 좀 주중에 저가 매수의 어떤 최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뵈면서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올해 들어 1월 첫 이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도 조언을 주면 좋겠고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한꺼번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는 이 일목기념일 2001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이것은 이제 장중 분봉에까지 들어갔는데요.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어제 지수의 장중 흐름입니다. 이 빨간 선은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었고요. 녹색 선은 지수 동향입니다. 여러분 코스닥은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크게 염려 붙들어 매시도 되고요. 당장의 만기를 앞두고 보자면 어제 저는 그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11시부터 올라가고 1시 되면 빠져가지고 2시부터 올라간다고 했는데요. 자, 오늘 파생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한번 예상입니다. 10시 반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10시 반. 그래서 오전에 좀 강세라면 10시 반 전후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11시 이후에 한번 상승 파동이 좀 강하게 왔다가 오장에도 흔들고 반등 주다가 막판에는 떨어지는 그래서 장중에 계속 등락을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콜 시세만 나거나 푸 시세만 나는 것이 아니라 장중 기회는 콜을 좀 더 주기도 하지만 막판에는 또 흔들리고 이래서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는 변동성이 크지만 그 대처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보면 지금 코스피와 달리 아주 그냥 강세로 구름 위에 돌파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대음봉 하나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주로 가벼운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메모리 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TV에 잠깐 나왔을 때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러분들 테마주 매매는 아마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테마주에서 요즘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섹터별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종합주가 지수 자체의 움직임이 1분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중소형 개별 우량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적 우량 개별주들 하고요. 그다음에 섹터별로 사물인터넷 올해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죠. 작년에 나왔다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고요. 이건 앞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네. 반도체 부품, 그다음에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으로 압축을 하셔가지고 그 종목 내에서 한 5개 정도 딱 뽑아 놓으시고요. 네. 당일 보시면 그 중에서 탄력 붙고 추세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 안에서 머무르시고 그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나온 유망 중소형주 나름 골라주신 부분은 저희가 또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웅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